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명품 이상문 TV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는 골동품 감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프로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프로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뢰하신 의뢰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의뢰인부터 우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어디서 오셨죠? 전라북도 김제에서 왔습니다. 아, 전라북도 김제. 네, 전라북도 김제는 쌀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죠. 예, 우리나라 4대 평야에 하나 들어가는 김제 네, 평야 아니에요. 네. 거의 다 들판이라 그렇죠. 사람들 인심이 좋습니다. 인심도 좋고 또 그 김제 쌀이 맛이 있잖아요. 네, 예. 예,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예. 그 김제 쌀에 대해서 한번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김제 쌀은 예, 간척지 쌀과 같이 예, 여러 종류의 쌀이 있어가지고 예, 입맛에 딱 맞는 예. 그런 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그 김제 평야일에 가보니까 하도 그 산도 없고 그냥 너무 들판만 있어가지고 네. 제일 궁금한 게 자기 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기 돈은 자기가 다 잘 아니까요. 자기는 물론 자기 돈은 잘 알겠지만은 뭐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몇 킬로씩 안에 들어가서 그 논이 있고 막 이럴 텐데 네, 도대체 자기 돈을 어떻게 찾아갈까 보면 표시도 없더만요. 네. 예, 참 그게 궁금해요. 예. 하여튼 뭐 김제평야 엄청 넓은 뜰이죠. 네. 그럼 김제에서 이런 거 수집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년 됐습니다. 아우, 4, 5년이요. 그럼 4, 5년 동안에 수집한 게 한 몇 점이나 되세요? 한 100여 점 한 되는데요. 100여 점. 네. 그럼 이 도자기 종류 하면은 뭐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분청자기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주로 좋아하시는 게 어느 쪽이에요? 주로 청자와 예. 달항아리 종류를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랑아리하고 청자. 뭐 그 제일 좋은 것만 좋아하시네. 그럼 오늘 이렇게 이거 다 구입하신 거죠? 네, 예. 예. 그럼 우선 하나하나 한번 가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물건은 예. 500 줬습니다. 500만 아, 가격을 500만 원 주셨다고요? 네, 예. 그럼 시대가 언제 때 걸로 알고 사셨나요? 이제 고려 청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 네. 네, 고려 청자를 아시고 500만 원 주고 사시고. 네, 요거는요. 이것은 12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예, 120만 원 정도. 네. 그럼 요즘 사신 건 아니시겠죠? 예, 한 3년 전인가 이게 예.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또 다음 이거는요? 50만 원 줬습니다. 아, 50만 원이요. 네. 혹시 이거 뭐 언제 때 건지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 백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선시대 백자요. 네, 조선시대 이제 마렵에 나온 백자죠. 네, 이건 뭐 잘 아시겠죠? 네, 예. 매병. 매병. 네, 예. 예. 이건 시대가 어느 정도? 그거 한 12세기 이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우, 잘 아시네요. 예. 이제 음각청자 하면은 이제 청자의 이제 초기 청자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뭐 사신 가격은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매병부터. 네. 예. 이 매병은 뭐 진품인 건 틀림없네요. 진품인 건 틀림없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래 보세요. 네, 이렇게 굽을 잘 보시면은 굽의 산화진 게 이게 인공으로 산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산화가 안 되죠. 요거는 그 자연 산화예요. 자연 산화고 아마 여기 글씨가 이렇게 좀 아주 잔글씨게 써 있는데 아마 일본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슨 글씨인지 뭐 아주 작게 써서 잘 모르겠고 이 고려시대 때 그 매병은 이 굽이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얕죠 아주. 원래는 이제 유약이 이렇게 묻어 있던 건데 이게 원체 이제 산화가 다 져가지고 유약이 거의 다 벗어졌어요. 밑굽에도 보면은 여기도 음각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음각으로다가 연꽃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연꽃이 돼 있고 원래 완전한 걸로 알고 사셨나요? 아니 이제 저 청자가 음각기법이나 양각기법은 12세기 초라고 이렇게 저희가 예.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냥 좋아서 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네. 사신 거죠. 예. 주둥이 부분이 지금 보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 주둥이 없어요. 네. 없는 건 이제 수리된 거고요. 네, 음각은 아주 참 잘 들어갔어요. 참 잘 들어갔고. 이제 형체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고려시대 때 초기에 청자하면은 어깨가 이렇게 넓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급격히 좁아지는 걸로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 초기에
이 음각 청자에서는 사실 어깨가 이렇게 조선시대 때 그 청자 마냥 어깨가 이렇게 약간 처진 듯한 요런 형체의 청자가 고려 청자의 초기에는 이런 형체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중반부터 이제 상감 청자가 나왔는데 그 시기 때부터는 이제 어깨가 넓습니다. 어깨가 이제 좀 남성적으로다가 어깨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윗부분이 좀 크죠. 이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좁아지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청자는 이제 물론 뭐 주둥이 모양도 다르지만은 이 어깨 부분하고 이 밑에 몸체하고 지금 이 매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매병은 어깨는 조선시대 때 청자를 많이 닮았지만 허리 부분은 고려 청자의 허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거 같으면 허리가 급격히 좁아져서 상당히 여기 좁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넓은 걸로 봐서는 고려 시대의 초기에 만든 청자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초기의 청자는 어깨가 이렇게 처진 어깨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청자 계통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회청자 매병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넓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이런 어깨를 가진 그런 청자 매병이 주로 많죠. 고려시대 초기에는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려시대 초기의 청자는 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단지 이제 수리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주둥이 부분하고 금이 간 부분이 있어갖고 보수가 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산화지는 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산화가 오면은 사실은 그건 거의 다 가품입니다. 가품이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산화가 온 그러니까 이 산화지는 게 어느 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산화지는 것도 이렇게 퍼져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됐으면은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화가 와야지 일정에 전체적으로 산화가 오면 다 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500만 원 주고 사셨는데 사실 가격은 뭐 잘 주고 사셨어요.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500만 원 가치가 되죠. 예. 제가 평가하는 가격은 뭐 한 700~8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사셨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요건 뭐 50만 원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각이 이렇게 지게 되면은 각이 안 진 항아리보다는 각이 진 게 훨씬 더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도자기는 색깔이 첫째입니다. 형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색깔만 좋으면은 가격이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색깔 다음에 이제 형체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림이 이제 좋은 그림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높이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자기는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첫째는 색깔, 그 다음에 형체,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이 언제 어떤 그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비중은 이제 세 가지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아리는 각은 져 있지만은 색깔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이 나갈 수가 없죠. 이건 물론 조금씩 이렇게 조금 흠이 여기 팀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팀이 있지만은 요 정도 되면은 보통 한 70만 원, 80만 원 그 정도는 평가가 되겠죠. 예. 자, 다음 혹시 이거 명칭 혹시 아시나요? 제사 지낼 때 쓰는 퇴죽기. 예. 그렇게 알고. 예, 퇴죽기. 예, 퇴죽기입니다. 예. 이제 이건 이제 보통 일반 그 사가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건 아니고 종묘 제례라든가 향교라든가 특수한 이 기관에서 그런 데서 이제 그 제례를 올릴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상준호라 그래요. 상자는 이제 코끼리 상자고 준자는 수랑아리 준자입니다. 이제 술을 담는 그런 그 코끼리를 닮은 항아리라고 해서 우리가 상준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금각으로 이렇게 도안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상태가 참 좋은 편이에요. 형체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상준호네요.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초기에 속하는 거죠. 이러한 색깔의 그 도자기가 주로 이제 16세기,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 그때 만들어진 게 많죠, 주로. 이런 특수한 기물은, 물론 뭐 색깔이 아주 유백색으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 상준호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색깔은 사실 몇 점 못 봤습니다. 뭐 한두 점 이렇게 볼 정도로 이 색깔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지방류에서 만든 게 흔하게 많이 있죠. 관유에서 만든 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런 형체인데 이 상준호는 사실은 참 궁금한 게 이 시대에 어떻게 코끼리 모양을 닮은 이런 상준호를 만들었는지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돼지를 닮은 그런 그 태주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태주기 하면은 거의 다 코끼리를 닮은 이런 태주기가 많죠. 네, 이 산화진 부분도 이제 밑부분에 이렇게 이제 산화가 좀 진 부분도 있고. 네. 만약에 지금 파신다면 어느 정도면은 파실 한 5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 예.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가격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뭐 가격은 다 다르죠. 원체 이렇게 재미있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는 가격은 이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명칭은 혹시 아시나요? 귓대발이라고. 아, 귓대발. 네, 요게 이제 귓대라고 해서 네. 예, 귓대발. 용도는 어떤 때 쓰는 거죠? 용도는 이제 물 따를 때. 물 따를 때. 근데 이제 물 따를 때는 뭐 굳이 이런 그릇이 필요가 없을 거고 중요한 이제 무슨 뭐 기름 같은 거, 예, 그런 좀 중요한 그 액체를 작은 데다 옮길 때 그때 쓰는 거죠. 기름 같은 거는 사실 그 소실되면은 옛날에도 뭐 기름 종류 하면은 다 가격이 비쌌을 거 아니까 밖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나갈까 봐서 작은 그릇에다 이렇게 옮겨 담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시대는 언제 때 걸로 알고 계세요? 고려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지금 도안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건 15세기예요. 네. 조선시대 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화상가미 같은 게 이렇게 일종의 이건 인화문이라 그러죠. 인화문. 이제 상감청자하고 인화문하고 다른 게 상감청자는 파고 백토나 적토를 메꾸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감청자라 그러고 요건 이제 인화문양이라 그래서 도장 찍듯이 이렇게 찍어 가지고 거기다 백토를 메꾼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법은 조선시대 초 15세기에 주로 사용됐던 그러한 기법이죠. 형체도 아주 잘생겼어요. 형체도 잘생겼고 뭐 도안도 물론 뭐 좋고 뭐 보관 상태도 좋고 물론 뭐 진품으로 알고 사셨죠. 네, 예, 진품으로 알고 사셨고 뭐 진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뭐 500만 원 정도 주고 사셨으면은 잘 사신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뭐 그 정도 충분히 주고 사셔야 되겠죠. 예, 보관 상태도 좋고 도안도 상당히 잘 들어갔고 형체도 잘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0만 원 주고 사셨으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잘 사신 거죠. 이제 문제는 진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네. 예. 그런데 이걸 사실 때 진품이라고 생각된 게 왜 진품이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색깔이 좋고. 예, 색깔이 좋고. 네. 기법이 저 인화문 예. 기법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모양도 좋고 해서 그렇게 샀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요게 이제 고려시대 때 거 같으면은 굽이 이렇게 높질 않죠. 굽이 이렇게 높질 않고 지금 요 굽의 한 3분의 1 정도 높이 정도가 되죠. 고려시대 때 거 같으면은. 고려시대 때는 사실 이렇게 높은 굽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굽이 있는 등 없는 등 할 정도로 굽이 낮습니다. 그래서 발 종류도 그렇고, 매병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굽이. 조선시대 때 초, 15세기, 16세기에 와서 굽이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형체로 볼 때는 뭐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광택이나 이런 걸로 봐서 사실은 이게 진품이 아니고 사실 이게 가품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그 시대에 만약에 이게 500~600년 됐다면은 광택이 이런 광택이 아니죠. 이런 광택이 아니고 또 이 태토의 색깔도 물론 뭐 분청자기의 그 태토의 색이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은 이렇게 약간 그 시득스리한 색깔 약간 회색빛이 많이 나는 색깔 이런 색깔은 사실 극히 드물죠.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사실 이런 색깔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진품이 아닌 것은 사실 우리가 가격 평가할 수가 없죠. 예. 그동안 뭐 이렇게 수집하시면서
이런 가품도 덜어 사놓은 수가 많이 있어요. 네, 예. 예, 우리 뭐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사시다 보면 이제 가품도 사시고 또 그럼으로써 또 공부도 되고 또 많이 속아본 사람들, 가품을 또 많이 사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물건을 잘 봅니다. 전혀 사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나중에 그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뭐 사신 거니까 네, 예. 예, 잘 보관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공부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